그리고 이제 내 보험으로 어떤 내 차를 처리를 한 거잖아요. 그럼 할증 관련이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모든 상황에서 할증이 안 붙는 건 아닌데, 안녕하세요, 김택준 중고차입니다. 이틀 전부터 시작해서요, 장마 시작입니다. 엄청 덥고 어제는 비가 많이 왔어요, 전국적으로. 벌써부터 몇몇 곳은 물에 잠긴 곳도 있고 조금 힘들어 보이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생각해보면 제가 30년을 살면서 가장 비가 많이 온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침수차도 엄청 많이 나오고 막 집도 잠기고 다리도 잠기고 막 서울 보면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또 비가 많이 온대요. 그래서 오늘은 장마철에 차량 관리부터 시작해서 이제 침수 지역 운행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혹은 뭐 침수 시 대처 행동, 그리고 보험 처리하는 거 보상 유무, 그리고 보험 보상을 받게 되면 할증, 뭐 이런 거 조금 침수랑 관련된 영상을 한번 제가 찍어보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한번 봐주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정리해 놓은 거 보고 말씀드릴 건데 솔직히 못 외우겠어요. 그래서 편집장님 힘드시니까 제가 여기 보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비가 오기 전에 운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비 온다고 운전 안 하지 않으니까 시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비가 오면은 빗물을 닦잖아요. 근데 와이퍼가 보통 교환 주기가 한 6개월이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6개월이 되지 않아도 잘 안 닦이고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와이퍼가 워셔액 뿌려보면 아니까 생각보다 깔끔하게 안 닦여. 그러면은 비가 많이 올 때는 진짜 와이퍼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와이퍼 얼마 안 하니까 교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와이퍼가 아무리 좋아도 평소에 유막이 껴있거나 그러면 아무리 닦아도 뿌예요. 근데 그게 비 오면 흐린 날이다, 비도 많이 온다 그러면 진짜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에 유막 제거제, 발수 코팅제 이런 거 엄청 저렴하게 팔아요. 하는 법도 어렵지 않고요. 유막 제거제 닦아주시고 발수 코팅제 뿌려주시면 와이퍼 도움을 안 받더라도 비가 적게 오는 날에는 와이퍼를 안 움직여도 되고,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진짜 엄청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사놓으면 계속 쓰니까 뭐 세차장 갈 때마다 몇만 원씩 주시면서 하면 돈 아깝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나 사놓아서 비 오는 날에 혹은 오기 전에 뿌려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시야 확보 첫 번째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제동력에 관해 말씀드릴 거예요. 이제 우리가 차를 운행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게 타이어예요. 근데 타이어 새 거로 바꾸라는 건데, 타이어 잔량, 트레드라고 하죠. 얼마나 남았는지 잘 모르시죠? 그러면 제가 여기 상단에 예전에 찍은 타이어 잔량 구별하는 거, 뭐 동전 이런 거 안 갖고 와도 돼요. 그거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 내 타이어가 얼마 안 남았다, 그럼 타이어를 교환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조금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당연히 눈길은 미끄러운지 알아요. 날씨도 추워서 땅도 얼어있고 딱 봐도 미끄러워 보이고 눈도 쌓여있고, 그래서 그때는 조심조심 천천히 운전하시거든요. 그래서 사고가 나도 쿵쿵 가벼운 경미한 접촉사고 이런 거만 나는데, 제가 예전에 운전교육을 할 때 배운 거는 뒷길이 훨씬 위험합니다. 왜냐면은 미끌리는 거는 사실 눈길이 훨씬 많겠죠. 근데 이제 빗길 같은 경우는 이제 운전 별로 안 해보신 분들이나 많이 해보셨어도 경험 안 해보신 분들은 빗길은 아무래도 조금 빨리 달려요. 비 안 오는 날보다 적게 달려도 그때 미끄러지면 아주 작살 나는 거예요. 그냥 큰일 나는 건데, 빗길은 유막 현상이라고 해서 이제 갑자기 미끄러질 때가 있고, 아니면 웅덩이 있죠. 이렇게 밟으면 물 튀는 거, 그런데 밟으면 차가 핸들이 확 틀리기도 하고요. 빗길이 생각보다 훨씬 위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타이어가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타이어 잔량 체크하시고 바꾸시면 아주 좋고요. 이제 세 번째, 침수 지역을 지나가야 되는 경우를 설명드릴 거예요. 근데 침수가 발생했다, 앞에 물이 많이 찼어. 근데 거기를 안 지나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진짜 급하거나 어쩔 수 없이 여기만 짧아서 가야 되거나 하면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일단 물 높이를 파악해야 돼요. 뭐 내려서 밟아볼 수는 없는데 대충 타이어 반 정도 물이 차면은 거의 저는 지나가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타이어 반 정도 차면 시동이 꺼지기가 쉬워요.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물 높이를 재볼 수 없잖아요. 앞에 먼저 지나가는 차들을 보세요. 어디까지 물이 차 있는지 대충 나오겠죠? 그리고 앞에 만약에 멈춰있는 차들이 몇 개 있다, 그러면 덜도 말고 가지 마세요. 조금 자존심 세우다가 차 고장나면은 아주 큰일 납니다. 그리고 이제 승합차나 화물차 같은 경우는 그런 곳이 차가 더 높다고 더 잘 지나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절대 지나가시면 안 돼요. 이런 차들은 이제 에어클리너라고 하죠. 공기 흡입구가 밑에 달려 있어요. 그러면 엔진으로 더 물이 들어가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들은 더욱더 높다고 방심하지 마시고요. 절대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제 옆에 서 있는 이제 이런 랭글러 오프로드 차 같은 경우는 조금 무시하고 가도 그런데 가라고 나온 차니까 이런 거는 내가 좀 자존심 세우는 거 이해하겠는데, 우리가 흔히 타는 차들,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승합차나 포터 같은 이런 화물차는 절대 지나가지 마시고요.
만약에 내가 지금 얘기한 거를 다 계산해서 내 두뇌로 지나가도 될 것 같아 하고 지나가다가 내 차가 멈췄어, 섰어. 그러면은 이제 대처 요령을 알려드릴 건데, 시동이 꺼졌으면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하는 게 뭔지 알아요? 가야 되니까 다시 시동을 걸어요. 그러면 안 돼요. 다시 시동을 걸면 그 주요 관련된 부품들까지 고장이 나서 수리비가 고비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냥 멈추는 순간 바로 보험사 부르세요. 그게 가장 좋고요. 만약에 멈췄다는 건 이렇게 있으면 여기 가서 멈춘 게 아니고 여기서 멈췄을 거예요. 가장 깊고 중간에서. 거기서 걸면 뭐예요? 여기서 또 멈추는데. 그러니까 무리하지 마시고 바로 내가 가입되어 있는 보험사를 전화해서 긴급출동을 부르세요. 당신이 잠길 정도면 다른 차들도 잠겨 있어서 오래 걸리겠지만 그게 더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차가 침수가 됐잖아요. 뭐 안 되면 좋지만. 그럼 이제 보험 보상이나 뭐 할증 이런 거 관련돼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누구나 아시다시피 보험을 가입할 때는 자기 차량 손해담보, 즉 자차라고 불리죠. 자차를 무조건 가입을 해야 보상이 됩니다. 이건 기본이죠. 가입을 했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연재해나 천재지변은 보상이 안 된다던데, 뭐 이런 말을 저도 어디서 들었거든요. 근데 이거 알아보니까 예전에는 좀 그런 게 있었지만 지금은 전부 개정이 되었대요. 그래서 주차 또는 운행 시 뭐 홍수, 뭐 해일, 태풍 이런 천재지변, 자연재해는 이제 자차 가입 시 보험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개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차는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도 가입을 해놓으면 좋아요. 보험이라는 것 자체가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서 생명보험이든 뭐든 가입을 하는 거니까 꼭 여름이 아니어도 자차 가입을 추천드리고, 내 차가 팔았을 때 폐차값 나온다 그런 사람들만 하지 마세요. 그런 거는 굳이 자차를 들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보험 처리가 가능한데 또 이런 분들은 더욱더 해야 돼요. 과거에 내 거주 지역이 침수가 됐던 지역이거나 혹은 내 지역이 하천변 또는 저지대 등등 침수 위험 지역이면은 더욱더 가입을 해놓으시면 좋습니다. 뭐 작년에 침수 안 됐다고 올해 안 되겠어? 될 수도 있어요. 올해 더 많이 온다는데. 근데 그 근처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저는 자차 가입 다시 한번 하라고 권하고 싶고요. 그리고 처음에 자차 빼고 가입해서 다시 가입하면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자차를 빼고 가입하셨어도 자차만 추가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남은 그 일수 계산해서. 그래서 바로 전화하세요. 그리고 이제 보상을 받아도 보상이 안 되는 게 있어요. 뭐냐? 요새 막 신발을 여러 개 사니까 트렁크에 고가의 신발이 혹은 뒤에 내 가방이 안에 있는 물품들까지는 자차로 보상이 안 된대요. 그래서 뭐 당연히 차 정리할 겸 올려놓으시면 좋으니까 이렇게 비가 많이 온다, 장마가 시작이다 그러면은 잠기기 전에 혹시 모르니까 그런 거 갖고 와서 집에 거의 모셔두시고요. 그리고 자연재해 뭐 이런 걸로 폐차 처리가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뭐 2년 안에 구매하는 중고차가 포함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2년 안에 구매하는 차들은 취등록세가 감면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시는 분들도 가끔 자연재해는 아닌데 막 사고 크게 나서 폐차하신 분들은 차 사고 취등록세 영수증 달라 그러면 그 뭐 보상을 받나 봐요. 보험사나 이런 데서. 그래서 그것도 알아두시면 너무 좋아요. 그렇다고 뭐 일부러 차 바꾸려고 빠치지 마시고요. 또 이제 내 보험으로 어떤 내 차를 처리를 한 거잖아요. 그럼 할증 관련이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모든 상황에서 할증이 안 붙는 건 아닌데 자연재해로 인해서 보상 처리를 받더라도 할증은 없대요. 근데 이제 할인은 1년간 유예하대요. 뭐냐면 올해 했으면 내년에 보험이 더 싸야 되잖아요. 사고가 없으면 할인은 안 된다 그런 거예요. 1년 동안은. 하지만 할증은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할증이 붙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냐? 이제 재난 상황인 걸 인지했는데도 불구하고 침수가 잘 되는 하천변 혹은 저지대에 주차를 했거나 통행이 제한되는 막 물이 차 있는 경우를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자존심 부려서 가거나 이러면은 이제 운전자 과실이 있어서 할증이 붙게 된다고 합니다. 보상이 안 되는 건 아니래요. 근데 이제 할증이 붙는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보상이 아예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극히 드문데 뭐냐면 썬루프, 창문 혹은 문을 열어놓고 환기시키려고, 아니면 습기차니까 여름에 장기 주차할 때는 살짝 열어놓는 분들 많거든요. 왜냐면은 안에 곰팡이 금방 쓰거든요. 여름에 습하니까. 그런 분들은 자연재해,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라고 판단하지 않아서 보상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미쳤다고 창문을 열어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주차장 같은 데서 열어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잠깐 열어놓고 깜빡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차가 가입돼 있어도 이건 안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종합해 보자면 이제 자차 보험을 들었을 때는 천재지변, 자연재해 보상이 가능하고 자기 과실이 없다면 이제 할증도 안 되기 때문에 운행 또는 주차 시 이제 미리 대비해 놓으면 사소한 행동이 큰 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돈보다 운전자의 안전입니다. 작년 뉴스 보면은 물이 차니까 지하 주차장 들어가다가 막 물이 차올라서 나오지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막 천장에 매달려 있어서 산 사람 혹은 뭐 다친 사람 엄청 많은데 그러지 마시고요. 위험을 감수하지 마세요. 자차 드러났으면 보상 어느 정도 되니까 아무래도 건강이 우선입니다. 오늘 드린 이야기는 어찌 보면은 당연한 얘기고 뭐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아셔도
다시 한번 생각해서 행동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좀 장마철이니까 피해 들 입으시라고 영상 찍어봤고요. 뻔한 소리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내가 만약에 틀렸거나 혹은 뭐 궁금하신 거 댓글이나 전화 주시면 제가 모르면 공부해서라도 알려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올 여름 운전 조심하시고 즐거운 휴가철 재밌게 놀다 오십시오. 안녕히 계세요.